안녕하세요. 평범한 러너의 잡생각입니다. 오늘 피해게임 3 쉬파 리뷰 두 번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초점은 주원규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입니다.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장동민 팀이 왜 주원규를 팀으로 오게 했을까를 좀 살펴보면, 일단은 좀 속어법으로 스티브의 충주매는 장동민이나 그 팀원들도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출구 또한 좀 계속해서 좀 장동민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언행들을 하는 상황이어서 팀원들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고, 좀 어쨌든 갑자기 좀 급발진하거나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홍진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 좀 스티브에게 좀 반감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 팀에 있으면 스티브를 저격하는 역할이 가능하고, 어쨌든 잡음이 계속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에서는 팀으로 포섭하는 시도가 이전에 있었으나 실패한 상황이 있어서 다시 팀으로 포섭하는 것이 이득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. 주원규가 그래도 그 팀에서 부딪히는 팀원들 사이에서 뭔가 좀 윤활제 같은 역할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고, 또 이전에 더 타임 호텔 등에서도 홍진호를 데스매치로 지목하거나, 지난 데스매치에서도 홍진호를 좀 지목하는 등 좀 자신이 탈락 후보가 됐을 때 강자를 지목하는 모습이 있었고, 이후에 좀 홍진호나 스티브예를 지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더라도 팀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주원규가 가장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티저에서 최혜성과 주원규가 이제 싸우는 모습이 있었는데, 이런 부분이 편집되면서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주원규는 이제 장동민 팀으로 왔는데 잘 융합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. 이번 머니 챌린지에서 두 팀의 차이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두 팀의 어떤 플레이어 간 그 개인 능력의 차이는 뭐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자체가 장동민 팀이 잘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. 어느 정도 장동민이 좀 이렇게 전략을 짜놓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팀원들이 좀 살을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, 요점을 좀 정해놓고 게임에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, 어, 반대로 상대팀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체계가 없고,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, 그래서 그 상대팀보다 이런 좀 전략을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세우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이 단적으로 좀 비교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스티브예와 허성범의 단서에서 이번에 승부가 좀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, 이 부분에서도 스티브의 실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좀 갈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, 장동민이 이제 특강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눈에 확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디테일한 것도 잘 보고, 사건 현장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단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그 부분을 어쨌든 명확하게 한번 짚고 들어간 허성범은 그 한 단서에 억으로 끌리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단서를 다 보고 동영상의 디테일까지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, 스티브에는 그 입금 내역에만 정신이 팔려서 동영상을 놓치는 모습을 보였는데, 이것이 어떤 개인의 능력이 차이라기보다는 좀 집중력의 차이였고, 집중력이 어떤 개인 간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집중력은 좀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 집중이 팔리면 다른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짚고 들어간 허성범이 여러 억으로 안 끌리면서 그렇게 동영상까지 같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장동민 팀이 뭔가 좀 원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, 어,
팀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좀 힘든 점이 있을 때 다른 팀원들이 좀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커버를 좀 쳐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주원규가 기억력에 자신 없어 하고 자신이 본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어쨌든 막 비난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시 보고 오면 된다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결국에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모습은 상대팀에서는 막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편집점이 그렇게 잡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팀보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약간 좀 치열업 해주는 모습은 더 있어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악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팀원들이 약간 좀 돌아선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팀원들 사이에서도 좀 호불호가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완전 좀 돌아선 느낌인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원규도 이번 화에서 이제 팀이 나눠지기 전에 어쨌든 팀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주원규도 이전에도 뭐 본인이 언급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전 팀을 이제 잔해에서부터 함께 해온 점에서 봤을 때, 물론 서바이벌에서 정을 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, 그동안 함께 해온 정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, 이런 부분이 또 11화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플레이어가 유리사입니다. 계속해서 좀 회차를 거듭할수록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화에서는 스파이의 레전드를 썼던 유리사가 이제는 확실히 뭔가 팀원들도 좀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, 개인 능력은 이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뭐 정치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팀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서도 초반에는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난화부터는 장동민 팀에 완전히 융합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아직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나 심리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문부호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이번 화에서는 지난 머니 챌린지에서 자신이 좀 자신감이 없었던 어떤 사건을 추리하는 부분에 그런 게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팀전을 하면서 팀이 돌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어쨌든 어떤 개인 플레이의 대명사였던 유리사의 어떤 태도와는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장동민 교수님을 만나서 성장하는 수재의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한다면 또 다른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MJ의 활약이 또 반가웠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. 개인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, 자신의 역할을 하는 모습에서 좀 단단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서는 또 좀 주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 피해게임 3를 통해서 여성 플레이어의 대표였던 김경란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여성 플레이어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좀 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있어서 출연진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회차였습니다. 피해게임 3 계속해서 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 같이 공유해 보면 또 더 재미있게 피해게임 3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